이 작업을 다 해놓고 다 뜯고서 다시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했던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제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처음이다 생각하고서 제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상단에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융으로 싸갖고 상단 완벽하게 물이 묻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최초에 깔 때는 상단 부분보다는 잘 눈에 띄지 않는 하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조금은 잡아줘야 되니까.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안 움직이니까 상단이 눈물이 빨리 말라버리거든요. 이 올가물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띄게 돼요. 이랬을 때 먼지가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띄었을 때는 여기 먼지가 거의 아까 청소해서 없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뿌려서 흘러내려줘야 돼요.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고무 바킹 하단에 있는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이 고무 바킹에 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끝까지 내려서 칼을 대야 되니까 경계선 끝에 보일랑말랑하죠. 끝까지 내려주는 겁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물을 좀 빼줍니다.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남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엣지를 치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엣지 칠 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라인을 쳐내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피징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두 손을 쓸 수 있을 때는 두 손을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왼손을 살짝 올려주는 거죠. 두 손을 썼을 때는 보다 강한 힘을 줄 수 있고 주로 쓰는 오른손 팔목의 인대나 근육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거의 스퀴징을 마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뜨는 현상이 없어야 깔끔한 엣지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하단. 지금부터 엣지를 치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참 칼을 대기가 힘들고 각도도 안 나오는데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는 치는 것은 자세가 안 나와갖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잡고 썰어주는 거죠. 썰어주면서 유리하고 칼날하고 이 정도 각도면 되겠다라는 어떤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당겨줍니다. 야, 각도가 잘 맞았을 땐 이렇게 잘 나가요. 힘도 안 들고. 이 부분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얘가 밀려버려요. 얘는 한 1cm 후부터 엣지를 쳐주고 반대쪽으로 더 밀어줘야 얘가 이쪽으로 접히는 현상이 안 생기겠죠.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를 해주고. 각도가 잘 맞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칼날도 찌그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죠. 이 칼날 하나로 최대한 각도를 잘 맞추면은 문짝 한 40개, 50개 정도까지 저는 가능한데 어떤 분들이 이 아트 칼날을 쓰시다가 문짝 하나에 칼날 하나를 쓰신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시공하시면서 각도를 못 맞추시는 거예요. 엣지를 칠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시공 후에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고 나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유리 상단에 먼지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유리 가루죠. 그 먼지로 보이는 현상이. 유리가 그렇게 힘을 주는데 나만 안 했습니까? 각도가 맞으면은
잘 나가요. 엣지를 그냥 한 번에 끝냈는데 한 번에 끝내야 얘가 시공 후에 그 어떤 품질도 좋은 거죠.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좌측과 우측 층이 생기는 거죠. 면이 이쁘지가 않고 또 손으로 대봤을 때 꺼끌꺼끌 톱니처럼 생기고. 먼저 지금 정밀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칼을 대볼 건데 그 전에 상단에 물기가 있으면은 그 틈을 따라서 물이 같이 유입되면서 먼지가 들어올 수 있어서 물을 먼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대볼게요. 대부분 깨끗하게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1cm 모서리 부분을 움직이니까 여기는 면적이 적어서 움직이니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있죠. 대고서는 중요한 거는 얘가 이 모서리 부분이 조금이라도 오버해서 면치 위쪽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면 대본에 얘는 유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뜨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엣지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죠.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끝부분을 강하게 밀어줍니다. 강하게 밀어주면서 제가 예상치 못한 결가루가 하나가 있으면 이 작업을 다 해놓고 다 뜯고서 다시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마무리를 할 때. 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닦아준 다음에 끝을 직각으로 강한 힘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 하단에 확실하게 밀어줘야죠. 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얘는 닫으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프레임이 있는 차들은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유리 닫아 놓으면 돼요. 근데 프레임리스 차량은 내려간 상태에서 닫으면 또 올라가고 문 열면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단에 스키징을 확실한 각도로 꺾어서 확실하게 스키징을 한 번에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공을 다 마친 것 같지만 여기서 마지막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좌측 상단, 우측 상단의 하단 부분이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손으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나 있어요. 여기가 빡이 너무 빡빡하면 이 걸리지 않아도 여기가 뜰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칼 대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예각을 줘서 조금 더 깊게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지는지 안 잘라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끝을 대면은 얘가 자꾸 들고 일어나요. 자, 보세요. 예각을 더 주고 필름을 더 깎기 위해서 예각을 주게 되면 얘가 보이시나요? 들고 일어나죠. 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고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하면 들고 일어나면 필름만 꺾이고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보통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더 완벽하게 해주려면 여기를 더 예각으로 줘서 한 번만 더 잡아줘라. 들고 일어나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냥 썰어줘요. 잡고 썰어줘요. 아주 조금 잘렸어요. 눈에도 안 보여. 또 끝에 부분 왼손을 눌러주고 썰어라. 굳이 2단계까지 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짝 유리 시공은 한 개를 시공하면 1000개 중에서 한 개라도 들뜸 현상이나 벗겨진 현상으로 인해서 AS가 오지 않을 수 있는 시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입장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문짝이 들떠서 오는 것은 가장 낮은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지보다도 더 낮은 품질의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지가 몇 개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단이 떠서 오는 것은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 그럴까? 귀찮은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월차를 쓰고 반차를 쓰고 해서 시공 전까지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억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예상하고 미리 섬세하게 하단의 마감, 그 다음에 상단의 마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을 마쳤어요. 물이 조금 이렇게 묻었네요. 마스킹 해도. 마스킹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아무리 유리가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프레임이 있으라 하더라도 나가는 순간까지 나가려면 한 2-3시간 남았잖아요. 그러면 압서 페이퍼를 껴서 이 바킹에 젖어있는 물을 최대한 흡수를 시켜줘라. 나갈 때 이거 빼셔도 돼요. 안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유리를 밀면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는 고정이 돼 있을 거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종이 쪽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차량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은 글라스틴트 필름의 구조를 보면 유리하고 필름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 점착제 부분이 좀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유리문을 닫으면은 유리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다여지는 고무 백킹 부분이 유리면과 눌려져서 장단에 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름을 최초로 시공하고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는 필름이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점착제가 조금 딱딱하게 되는 상태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시공을 하고 바로 문 닫으면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가 지금 최고조거든요. 바로 시공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리를 닫고서는 딱 올리면은 여기에 그 까실까실한 부분이 유리 필름과 만나서 약간 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이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필름은 점착제로 최종 마감이 돼 있어요. 이 점착제 부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올가를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리스 차량에 샴푸나 트리오를 쓰게 되면 미세하게 유리가 녹는 성질이 생기고 또 유리문을 닫았을 때 녹는 성질 때문에 이 아킹에 자국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프트한 타입의 필름에서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샴푸나 트리오, 엘라스틴 옛날 샴푸고 요즘 샴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용 올가를 쓰시는 게 맞고요. 저는 올가하고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특히나 권해드립니다. 올가가 자기한테 맞지 않아도 본인이 올가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프트한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가 7을 개발했기 때문에 올가 용액을 꼭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공이 잘 되었는지 또 먼지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겠지만 먼지가 보여지는 부분이 미세한 먼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손톱으로 쫙 잡아주겠습니다. 이 소프트한 타입의 그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흰 점이 생겼을 때 PS 타입 점착제보다는 훨씬 더 마감하는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지는 지금 상단 또는 하단에 한 개가 들어갔는데 이 점착제의 특성 때문에 완벽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감이 좋아요. 그리고 필름을 띄었을 때 점착제가 남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오늘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파이더 차량의 옆유리, 시공, 청소, 스퀴징, 그 다음에 엣지, 마감하는 걸 다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